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자기들을 뜻하고 다르다고 사무실 전화로 쌍욕을 쓰고 또 아주 기분 나쁜 빈정거리는 말들을 남기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자, 정도가 심해지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저는 손해인지 알아도 아니다 싶은 일에는 안 나서는 겁니다. 그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정선거나 이런 부분에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과 다른 또 저만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 발을 디디고 싶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내보고 겁주고 협박하고 그렇게 글 올리고 쌍스럽게 말한다고 내가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을 한다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는 것은 당신들 자유지만 나는 하지 않겠다. 자, 미통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해서 뛰어들면 하겠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고 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참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 그게 마음이 들지 않으면 제 뉴스 브리핑을 안 봐도 좋고 회원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에 굴복하고 굽히고 살한 적 없습니다. 다들 세월이 지나면 제가 맞았다고 다시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을 때는 그 일에 담겨 있는 부분에 대한 제 시각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 판단이고요. 제 판단에 대해서 당신들은 그냥 방송을 안 보든지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런 공갈 협박과 욕설을 남겼을 때는 나중에 그만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전부 다 민사소송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선 전에 제가 한국 사회는 이미 포퓰리즘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퓰리즘의 시대에 부정적인 의미의 대중영합적인 그야말로 대중의 표를 돈이나 환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중이 원하는 방식으로 좋은 포퓰리즘으로 가자. 그래서 스포 15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포퓰리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중을 갖다가 타락시키고 그야말로 국가가 멸망으로 가는 그런 포퓰리즘이 있고요. 대중이 원하는 사회개혁안들이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상류 기득권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그야말로 그들이 이해를 위한 것들이 추진되어서 대중을 위한 이 긍정적인 지금 포퓰리즘을 하자라는 좋은 포퓰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는 조중동이 반문연대를 하면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모으면서 문 밑에서 살래 반문연대에서 이길래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는 그런데 개헌에 대해서는 전혀 공격을 하지 않고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의 개헌에 대한 주장에 총선 승리해서 개헌하겠다라는 부분이 총선 승리에 얼마나 방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했어요. 자, 이거는 조중동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조중동은 정말 개헌을 원하는 것 같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조중동이 최근 여권이 개헌하려고 전부 바람을 잡고 있다고 이 미디어 오늘이 이야기를 합니다. 좌파 매체가요. 자, 그래서 과연 조중동이 주장했던 반문연대가 진짜 이기려고 한 것이냐라는 것도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근데 선거가 끝나니까 이제 조중동이 일제히 포퓰리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뒤 대선에서 반드시 또 내밀 선거 돈 봉투. 과거의 유물 선거 돈 봉투가 옛날에는 집집마다 봉투로 돌렸는데 옛날에는 뭐 또 고무줄에 감아가 돌리기도 했죠. 그 옛날에는 또 뭐 설탕이나 이런 물건으로 줬죠. 고무신이나. 근데 이제 명분과 제도의 옷을 입고 다시 등장해서 타가라고 동사무소에서 꼽아주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는 코로나 지원 대신에 이제 기본소득으로 또 던져줄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주국가에서 선거 타락이 시작될 거다 이랬고, 자 오늘 아침에 또 보면 이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요, 지금 이 현실파 실용 집단이 잉태되어 좌우 모두의 파퓰리즘이 파고들었다. 자, 그래서 국민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당신이 잘못한 건 없다. 이제 파퓰리즘을 흔들니까 결국 국민은 여기에 포획될 건가 아닐까 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집권층의 한마디로 이중성을 단죄하는 그런 분노보다도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100만원 구호금은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현실파 실용 집단이 되어버렸다. 분노하지는 않고 기득권에 맞선다는 가식적인 좌파 포퓰리즘에 호응을 하고, 자 이제는 뭐 세대고 이런 거에도 관심이 별로 없고, 현 상태 유지를 타파하면 포퓰리즘이고 뭐고 무조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몇 년 동안의 정치적 갈등의 중심축은 우익 포퓰리즘과 좌파 포퓰리즘일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평가는 보수는 현실을 외면했다. 이것도 조선일보 칼럼이에요. 윤평중 칼럼입니다. 냉정 반공주의와 천민 자본주의 패러다임에 집착했다. 자, 제가 천민 자본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전에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더니만 지금 수구 꼴통 상류 기득권의 자본주의라고 제가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선거 끝난 뒤에 정의와 공정, 연대와 공존의 21세기 시대의 정신을 그른 채 산업화 시대의 박정희 신화에 매몰되었다. 애끝은 사라졌는데 새 가치에는 무관심했다. 보수 일각의 총선 개표 부정 의혹 제기는 보수의 자폐적 극단화를 가리키는 징후다. 이들은 개표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통계 전문가의 합리적 반론에 대해서도 경로한다. 보수가 현실감을 잃었다. 윤평중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문재인은 한국의 루스벨트를 꿈꾸나 하고 칼럼이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자, 우한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면서 큰 정부의 사회주의적 경제가 핵심이다. 총선의 압승에 도취되어 독주할까봐 걱정된다. 포퓰리즘과 전체주의 추락을 경계해야. 이미 글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문 정권은 자신의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탄압을 할 겁니다. 여기 있는 저도 이제 5월 12일 날 출두하래요. 자, 그래서 광범위한 반대 세력 탄압에 착수할 거고, 여당은 더욱더 문 앞에서 이렇게 하일 히틀러 하듯이 전부 다 꼼짝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문은 한국의 루스벨트가 아니라 한국의 히틀러나 한국의 무솔리니를 꿈꾼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이제 파퓰리즘에 대해서 야근 한국형 친북 좌파 문재인 정권은 다 읽어버렸습니다. 저런 거 나쁜 거는 항상 빨리 배워요. 좋은 거는 늦게 배우면서요. 그래서 문 정권은 자신들이 이기는 유일한 수단이 포퓰리즘이다. 최악의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면 자기가 이 어리석은 대중들을 장악해 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한국의 숙골들은 포퓰리즘에 대한 이해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의 민부론을 보면 이거는 80년대 초반에 써먹어야 될 내용을 30년 뒤에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부론이 누군 하나 언급하는 사람도 없이 쓰레기통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민부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공천받고 지금 참모라고 하면서 한국당에, 이제는 미통당의 주변의 경제 전문가라고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자, 이 그런 80년대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 기득 상류층의 천민 자본주의적 시각에 매몰되어 있는 보수 이론가들이 지금 2020년 이 코로나 시대 이후의 경제 붕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들은 이론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도 황교안의 그런 민부론이나 과거에 고도 성장 시기에서의 성장을 기반에 둔 보수의 경제적 가치는 끝났다는 겁니다. 신자유주의가 끝나고 세계화가 끝나고 그리고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고 각 나라마다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서 각자 도생을 해가는 것이 파퓰리즘의 본질이라고 트럼프하고 브렉시트 그리고 유럽의 이 극우화 또 일본이나 또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런 스트롱맨들이 계속 끌고 가는 이유 자체가 거기에 있다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나쁜 파퓰리즘을 이게 시대적 현상이라고 빨리 깨뚫었고 이 숫골들은 이 파퓰리즘의 본질이 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보수라 쓰지 않고 숫골이라 쓰겠습니다. 왜? 수구 꼴통이 맞지요. 저는 지금 당선된 미통당의 국회의원 상당수도 다 숫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으로서 그들의 관점으로서는 이제 선거는 영원히 이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왜 그런 파퓰리즘으로 돌아가느냐는 근원은 지금 세상을 돌리는 경제 사회 시스템의 이제 기성체제로는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과학 기술과 그리고 자동화와 IT화가 진행되고 있는 속에서 일자리는 사라져버리는 시대, 부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시대. 자, 이런 시대에서 기성의 경제 이론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무너지는 기성의 경제 이론을 어떻게 지금 수습해 가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이 지금 서포 15조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만드는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시도들을 함으로써 지금 좌파들이 내어밀고 있는 이 파퓰리즘, 나쁜 파퓰리즘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하지 않으면 뭘로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서포 15조에는 돈을 뿌린다든지 그냥 나눠준다든지 그냥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의 시스템과 제도와 방식을 고치자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도 못하면 이제는 한국의 숫골은 그야말로 영원히 공룡들이 과거에 멸종한 것처럼 멸종해 갈 거라는 겁니다. 파퓰리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대중들이 왜 거기에 호응하는가,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느냐, 왜 영국이 브렉시트를 이렇게 했느냐, 왜 프랑스에서 기성 좌우 정당이 무너졌느냐, 왜 유럽의 극우가 독일 등에서도 다 득세해 가고 있느냐, 북유럽을 왜 휩쓸고 있느냐, 이런 부분, 북유럽이 유럽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사회 시스템이 잘 됐다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에서 지금 극우가 점점 세를 높여가고 있고 남유럽에서도 앞으로 득세를 해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쪽은 극자가 유행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파퓰리즘에 대한 이해, 시대는 파퓰리즘의 시대다. 자, 그러면 그 시대에서 파퓰리즘을 어떻게 낭비적이고 소모적이고 이례적이고 선동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파퓰리즘이 아니라 대중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그래도 생산적인 파퓰리즘으로 가느냐, 그걸 고민해야지 파퓰리즘이 좋냐 나쁘냐라고 이제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저는 조중동 같은 기성 보수 언론의 지금 문제다라고 봐요. 그들이 파퓰리즘 자체가 나쁘다라고 선동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숫골 중에 상당한 수가 파퓰리즘은 아예 나쁘다, 근처에 갖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결국은 황교안도 파퓰리즘의 깃발을 들었는데 문이 흔드는 큰 깃발에 황교안이 흔드는 손에 들고 흔드는 태극기만한 수기는 그냥 빛도 보지 못하고 문의 파퓰리즘이 통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이 흔드는 파퓰리즘을 따라서 춤을 췄으니까
그런 파퓰리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죠. 자기만의 독자적인 파퓰리즘이 있어야 된다. 파퓰리즘 자체를 배관시하고 그걸 갖다가 멀리하다가는 선거에 이기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 바뀐 시대에 맞출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